네, 오늘도 이제 네 분과 시장을 속속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분은 먼저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염승환 차장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박정식 대표 나와 계십니다. 화상 전화 연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김정섭 과장입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코스피 지수 2,770포인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업종과 섹터별 흐름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이슈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통주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사도 되는 시점인 건지 네 분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유통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최근 일주일 동안 유통주들이 또 시장 안에서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업종 순환매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이슈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유통주 얘기인데 어떤 분이 골라준 이슈일지 사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염승환 차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건설, 건자재와 더불어 백화점, 유통주 얘기를 이미 말씀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염 차장님, 최근 유통주들의 흐름이 시장에서 또 나름 괜찮았죠? 네, 최근 흐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소외주들이 좀 네.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실 금요일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통주뿐만이 아니라 의류업종 또 최근에 부진했던 이렇게 편의점 업종까지 급등을 하면서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료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그 업종까지 이렇게 순환매가 활발하게 좀 돌면서 확실히 지금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 유통주도 좀 계속해서 내년을 본다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19 지금 국내에서도 좀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기 네.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좀 오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차피 내년을 보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조정이 좀 나온다면 오히려 좀 비중 확대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도 화이자가 이제 백신 공급을 시작했고 오늘 또 미국 전역에 이제 뿌려진다고 하는데 한국은 아직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년 이제 봄 정도 지나면 백신 접종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한국도 이번 좀 겨울이 마지막 고비 같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겨울이 고비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네. 날씨가 추워지면 당연히 또 웨이브가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전망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나 좀 확산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이 겨울만 좀 잘 지나가면 내년 봄에는 조금씩 이제 정상화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제 미국의 그 국립전염병연구소 파우치 소장도 내년 한 여름 이후를 이제 완전 정상화를 좀 그점으로 좀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봄부터는 정상화되는 속도가 조금씩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통업종도 어차피 주가라는 게 현실보다는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 좀 미래 관점에서 좀 조정 시 비중 확대 의견이고요. 특히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에 좀 뜨겁습니다. 거기다 부동산 시장도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이러면 이제 자산 시장에 이제 상승이 좀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의 효과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쪽에서 가장 소비에 민감한 좀 업종 중에 하나가 또 백화점이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단기 조정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염 차장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유통주들 조금씩 관심 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유통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줄 평가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 유통주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살 때인지 네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한 줄 평가 만나볼게요. 네, 먼저 김민수 대표 분할 매수 시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 차장님이 또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박정식 대표는 리스크와 매력 사이라고 유통주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섭 과장 유통주 변화 혁신에 주목을 하자라고 오늘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 역시나 조정이 매수 기회다 이런 관점이신가요? 어떠세요? 네, 가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사는 게 맞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제는 서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네. 역시나 어떤 지금 보여지는 분위기는 점원이 더 많습니다. 점원이 더 그래요? 많은 분위기다 보니까 근데 아직 지금 마트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트는 지난주엔
그 강제 휴무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은 그런데 이제 네. 금요일이나 토요일이요. 안 가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네. 마트 가보고 다시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지금 유통주 분위기를 볼 때는 일단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내년이면 당연히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위기는 당연히 반영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당장은 왠지 사기에 좀 찜찜하죠. 확진자 수 보다 보니까 좀 찜찜한데 그래도 그를 이길 만한 부분은 저평가죠. 지금 뭐 자산 대비나 그리고 실적 대비나 저평가 흐름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지만은 타이밍은 좀 보면서 고민도 살짝 하면서 어떤 타이밍을 좀 적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유통주 중에서 면세점 관련된 쪽은 일단 지금 생각보다 가장 느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중국이 그동안 우리나라 면세점은 중국의 어떤 관광객들이 먹여 살렸는데 지금 입장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하이난을 비롯해서 좀 더 많이 자국업체들을 좀 육성하려고 하는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느릴 수 있다라는 분들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는 계속 조금씩 모아가자 이 분위기에서는 저도 일단 한 표를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 시기는 지금이 충분한 것 같다라고 염 차장님과 또 김민수 대표님은 의견을 주셨고 오늘 박정식 대표가 이제 리스크와 매력 그 사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코로나19 확진 증가와 더불어 저평가 사이에서 이제 좀 저울질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네.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했고요. 특히 네.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이하대에서 제가 3억을 베팅할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대략 현재는 한 3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한 8조 원 정도 규모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점쳐지고 있어서 신세계,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면 이 백화점 자체가 스튜디오가 돼서 라이브 커머스로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지난 일요일 날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1,030명을 찍으면서 이제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점쳐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백화점은 이제 문을 닫는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하면서 각 매장마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라이브 커머스에 좀 특화된 기업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일단은 뭐 신세계가 지금 강력하게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롯데 백화점도 각 매장 점포마다 이 라이브 커머스 한마디로 온라인 사업 직원을 하나하나 배치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백화점도 네이버를 통해서 이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진출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각 회사가 전부 다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이제 매출은 바닥을 다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조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안 좋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타나고 있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흑자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구조조정을 다 마치고 특히 이제 온라인 사업 부분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은 완전히 이제 이 재무구조적 정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 대비 3분의 1 토막 아래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마트도 한 반토막 정도 수준, 현대백화점은 반토막 이하 정도 수준. 그래서 가장 저평가는 롯데쇼핑이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이마트, 그다음에 신세계 이렇게 순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3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이 유통주들이 일정 부분 내려오면 저도 당연히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3단계까지 격화될 가능성을 좀 염두해 두고 유통주를 어떻게 봐야 할지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김정석 과정도 일단 유통주 내에서도 뭐 변화와 혁신이 있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자 뭐 이런 관점이신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유통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품목이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과 재택근무 관련 IT 기기로 늘어났고
주요 오프라인 소비 품목이었던 신선식품, 생필품까지도 온라인 구매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총 1,16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언택트 소비의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쿠팡과 네이버인데요. 두 회사 모두 AI 기술을 접목하여 소비자의 트렌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방금 박정식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의 경우도 최근 쇼핑 라이브 등의 새로운 채널을 접목하였고 특히 쿠팡의 경우 로켓프레시, 로켓와우 등의 배송에 특장점을 둔 서비스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 업계의 성장과 더불어 포장업계 그리고 최근에는 의약품 배송 관련 콜드체인 업체들까지도 관심을 받으며 K유통 밸류체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바로 코리아 센터인데요. 동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글로벌 상품 소싱, 배송 대행, 쇼핑몰 구축, 빅데이터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토탈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급증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해외 제품을 직구매하거나 해외 제품을 판매하는 직구, 역직구의 비중 역시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6개국의 9개 물류 거점을 운영 중이며 연간 약 1.5조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쟁 업체들보다 뚜렷한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아마존과의 협업으로 시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몰테일 사업 부분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해외 직구 이용자의 증가, 그리고 중국 관군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던 지난 11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80% 직구 건수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뉴저지, 델라웨어, 캘리포니아 이렇게 3개를 포함한 해외 물류센터들의 가동률이 현재 사상 최저로 증가하였고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약 128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실적의 증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기업에게는 4분기가 가장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기대감이 올해 연말 크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통적인 유통주만 생각을 했었는데 라이브 커머스와 더불어 이커머스까지 확장을 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또 채팅방에 염 사장님 예전부터 현대백화점 강조를 해준 걸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염 사장님은 여전히 이제 백화점 쪽으로 좋게 보시는 거죠? 네, 좀 길게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백화점주에 대해서 내년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올 겨울까지는 실적 부진 좀 불가피하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내년도 그림을 보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현대백화점은 얼마 전에 남양주 이제 아울렛을 좀 개점을 했고 그게 좀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2월에 여의도 이제 팝콘이 이제 백화점이 좀 개장을 하게 되는데 또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어서 개장이 또 연기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정상 개장을 한다면 내년 매출액이 수천억 원 이상으로 좀 점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성장을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롯데쇼핑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롯데쇼핑이 가장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불매 운동이잖아요. 이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그렇지만 이제 한국과 일본이 지금 관계 개선이 좀 가시화 좀 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니클로 최대 주주인 또 롯데쇼핑의 어떤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니클로가 한때 엄청난 좀 이익을 내던 알짜 사업부인데 일단은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내년에 이제 관계가 개선되고 코로나 리스크가 좀 탈피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롯데쇼핑 이익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아마 어쨌든 한 내년까지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정식 대표 이어서 염 차장님도 롯데쇼핑 얘기를 해주셨고 김민수 대표 그러면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해 볼 만한 종목 뭐 보고 계세요?
네, 염 차장님께서 잘 정리했기 때문에 저는 패스. 네. 네, 그럼 뭐 말해주실 건데요? 네, 근데 단기적 관점에서 유통주를 본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 혹시나 이제 3단계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백화점은 문 닫죠. 게다가 또 유통 대표적인 마트 같은 경우도 9시 이후에는 지금도 문을 안 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앞에 편의점을 가봤더니 9시 이후에 매출이 한 50%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오, 예, 직접.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은 단기적 관점 쪽에서 유통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 어떤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은 어때요? 홈쇼핑은 집에 잘 많이들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근데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던 홈쇼핑에 대한 수준보다는 네. 좀 많이 다변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게 되면 차라리 온라인 쇼핑 쪽으로 된 변화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뜨뜻미지근하게 마지막에 유통주를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긴 관점에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네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유통주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내일도 시장 흐름과 트렌드를 잘 반영한 이슈로 네 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